조용한 밤, 베개에 머리를 기대는 순간, 어떤 분들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 씻었는데 왜 다시 느껴질까? 옷깃을 스칠 때, 침구를 정리할 때, 또는 차 안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바로 그때 채취는 위생의 문제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령취, 흔히 말하는 노인 냄새는 많은 경우 위생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환경이 변하고 피지의 성분과 분비 양상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활의 표면에서 천천히 드러납니다. 오늘 이 영상은 특정 제품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느낌이 생기는지 차분히 짚고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생활 건강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표시해 주시면 다음 주제 선정에 큰 참고가 됩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5곳입니다. 피부에서 놓치기 쉬운 3곳, 귀뒤, 목 뒤의 헤어라인, 두피, 그리고 냄새가 다시 느껴지게 만드는 통로가 되기 쉬운 2곳, 옷깃과 베개 커버 같은 침구 섬유. 부위 3곳과 섬유 2곳을 함께 관리해야 씻었는데도 남는 느낌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령취를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되는 물질 가운데 하나가 노네날입니다. 피부 표면의 피지 성분이 공기와 만나 산화되는 과정에서 특정한 냄새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모든 채취가 단 하나의 물질로만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차가 크고 땀, 스트레스, 약물, 식습관, 피부 상태, 그리고 생활 환경에 따라 냄새의 양상은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씻었는데도 다시 느껴지는 이유는 대체로 2가지 흐름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첫째는 세정의 사각지대입니다. 귀뒤는 작은 공간입니다. 물이 지나가기는 쉽지만 거품이 충분히 머무르지 않으면 관리가 약해지기 쉽습니다. 목 뒤의 헤어라인은 더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목을 씻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머리와 목의 경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샴푸 거품이 흐르고 피지가 쌓이기 쉬운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두피는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침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두피 관리가 느슨해지면 베개 커버에 남는 성분이 다시 체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섬유의 잔류입니다. 채취는 피부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옷깃, 베개 커버, 모자처럼 피부와 오래 닿는 섬유는 냄새 성분이 누적되기 쉽습니다. 그 상태에서 샤워를 해도 섬유에서 다시 느껴지는 냄새가 마치 몸에서 다시 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성 섬유는 체감상 냄새가 더 강하게 남는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섬유의 종류와 관리 방식이 채취 및 체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할까요? 정답은 더 많이 씻기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루틴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샤워에서 마지막 구간만, 그리고 세탁에서 2곳만 우선으로 잡으면 됩니다. 먼저 샤워입니다. 균형은 강한 마찰이 아니라 의식적인 세정에 있습니다. 귀띠는 거품을 충분히 내고 손끝으로 부드럽게 정리합니다. 문지르는 힘을 키우기보다 거품이 닿는 시간을 조금 더 주는 편이 부담이 덜합니다. 목 뒤는 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헤어라인, 즉 머리 경계를 세정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거품이 흐르는 길목이고 쌓이기 쉬운 지점입니다. 두피는 손톱이 아니라 손끝 지문으로 마사지하듯 세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부가 예민하거나 가려움, 발적, 상처가 있다면 강한 마찰은 피해야 합니다. 불편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섬유입니다. 샤워 후에도 다시 느껴진다면 섬유 관리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합니다. 먼저 베개 커버입니다. 베개 커버는 얼굴과 두피, 목 뒤가 가장 오래 닿는 섬유입니다. 가능하다면 교체와 세탁의 빈도를 조금 더 자주 가져가십시오. 그 다음은 옷깃입니다. 목이 닿는 부분은 채취 성분이 집중되는 대표 지점입니다. 세탁기에 넣기 전에 목이 닿는 부분만 가볍게 애벌 세정을 해보십시오.
마지막은 건조입니다. 세탁물을 젖은 상태로 오래 두면 불쾌한 냄새가 남기 쉽습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건조하는 것만으로도 체감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직접 닿는 이너웨어는 가능하면 면 비율이 높은 소재로 조정해보는 것도 한 가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천을 한 번 더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부위 3곳, 귀뒤, 목 뒤 헤어라인, 두피, 섬유 2곳, 옷깃과 베개 커버. 이 5곳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효과는 개인차가 있으니 확인을 위해 7일 동안 기록해보는 방법을 권합니다. 샤워에서 부위 3곳을 의식적으로 관리했는지, 섬유 관리에서 베개 커버 또는 옷깃을 우선으로 잡았는지, 그리고 가장 체감이 컸던 변화가 어디였는지. 이렇게 기록하면 본인에게 가장 효율적인 조합이 무엇인지 더 분명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안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채취의 양상이 갑자기 크게 변하거나 전신 컨디션 변화가 함께 나타난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생활관리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정확히 5곳을 중심으로 부위 관리와 섬유 관리를 함께 수행하는 것. 그것이 씻었는데도 남는 느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령치와 일반적인 땀 냄새, 그리고 침구 냄새를 집에서 구분해보는 점검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의 실천형 건강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